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엔지니어링 문제가 결국은 옵티미제이션 문제로 이제 귀결이 되죠. 그리고 특히 이제 머신 러닝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이라는 게 이제 옵티미제이션인 거죠. 파라미터를 찾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 샘플이 있는 거고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제 XI가 들어가서 YI가 나오길 바라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하는 거죠. 뉴럴 네트워크 파트가 이제 F라는 게 있는 거고 XI가 들어가서 파라미터는 뭐 세타가 있겠죠. 뭐가 나오는 거죠. Y라고 할까요? 그리고 제가 준비된 정답 YI가 있는데 두 개가 비슷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차이를 어떻게 매저할지는 또 뭐 정해야 되겠지만 그 차이가 D인 거죠.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의 출력과 정답의 차이. 뉴럴 네트워크의 출력과 정답의 차이 합이 작아지도록 세타를 찾아라. 이게 이제 트레이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 X는 뭐 입력을 다 모아놓은 거, Y는 뭐 바람직한 출력을 다 모아놓은 거, 그리고 파라미터는 뉴럴 네트워크 내부의 파라미터. 이거를 최소화하는 세타를 찾아라. 이게 트레이닝인 거죠. 트레이닝.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이제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뭐 정확히 말하면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거죠. 뭐 많은 머신러닝 기법들이 있고 그 중에서 뭐 다양한 옵티미제이션 방법들이 쓰이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뉴럴 네트워크의 한정은 그래서 봤을 때는 뭐 진짜 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쓰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새로운 파라미터를 올드 파라미터에서 그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조금 이동시키는 거죠. 지금 L을 이제 J 거죠. J 세타. 이게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시작했다면 조금씩 이동하는 거죠. 조금씩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 시작했다면 이렇게 이동하는 거. 여기서 시작했다면 이렇게 이동이 가겠죠. 이게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내려가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게 이제 기본 꼴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모든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기준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 요런 기호는 일단 그 기본 컨셉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뉴럴 네트워크 출력과 정답의 차이, 이건 모든 트레이닝 샘플에 대해서 요게 로스 펑션인 거죠. 요거를 줄이고 싶은 건데 어떻게 줄이냐? 이렇게 줄이는 거죠. 이게 이제 모든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다 저거 목적 함수에 넣고 하면 뭐 굉장히 느리겠죠, 우선. 그리고 어떤 데이터셋은 뭐 수백 기가 이미지넷만 해도 그렇겠죠. 메모리에 올리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런 컨셉이라면 제가 만약 샘플이 한 두세 개 추가되면 새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샘플이 조금 추가됐을 때 트레이닝 이런 개념이 없죠. 이제 사실 배치라는 단어가 다 모아서 하는 거죠. 다 모아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식을 가장 그 직접적으로 표현한 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그레디언트를 모든 아까 보시면 여기가 라지 X, 라지 Y였죠. 모든 트레인 샘플에 대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토캐스틱하게 하자. 스토캐스틱이 이제 확률적인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스토캐스틱하게 하자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는 이 J 함수가 모든 샘플에 대해서 출력값과 정답의 차이의 합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을 지우는 거죠. 하나만 하자는 거죠. 대신에 뭘 뽑을지 모르니까
그 점에서 이제 스토캐스틱 한게 있는 거죠. 적당한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거로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그쪽 방향을 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 번째 거, 일곱 번째 거, 100번째 거 막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하는 거죠. 당연히 빠르겠죠. 그렇죠? 아까 같은 경우는 모든 샘플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다 계산해서 더했어야 되는데 하나만 구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뭐 샘플이 추가될 때마다 온라인을 할 수 있겠죠. 단 문제는 아까 같은 경우는 전체 로스 펑션의 그레디언트였으니까 뭔가 그레디언트가 스무드하게 바뀔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뭐 이런 모션들을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꼭 나쁜 건 아닌 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스무드하게만 이동해가지고 이동하지 못할 것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데 스무드하게만 내려가다 여기에 갇히게 되는데, 얘는 이제 플럭츄에이션이 심한 거죠. 막 이렇게 널뛰기 하다가 뭔가 이렇게 탈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나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점프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문제는 또 근데 수렴 이런 걸 해석하기 이제 거의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될지. 그래서 보시면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내려가더라도 계속 줄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거죠. 증가하다 줄다가 증가하다 증가하다. 그래서 플럭츄에이션이 심하다.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개의 어떤 중간적인 형태가 있겠죠. 자, 다 모아서 하는 형태가 있고, 모든 내가 트레인셋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다 구해서 그걸 다 더해서 이동 방향을 정하는 거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는 각각의 데이터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 말하자면 요거는 이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한번 이동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셔플을 하고 섞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그쪽으로 좀 이동하고 다음 데이터로 쭉쭉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바퀴 이퍼크가 끝나면 다시 한번 섞고 또 진행하고. 요게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가 없고요. 그 중간 형태로 미니 배치. 작은 배치가 꽉있다라는 거죠. 뭐 10개, 100개, 뭐 60개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전체 데이터셋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적당한 사이즈로 묶어서, 배치 사이즈 50이라고 그러면 50개씩 묶어서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전 10,000개의 샘플이 있었다면 50개씩 묶으면 200개인 거죠. 그래서 요 포르프가 전체 셔플한 다음에 50개씩 200번 돈 다음에 다시 셔플해가지고 다음 거 만들고, 요게 미니 배치 사이즈는 이제 1이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고,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되는 거고, 배치 사이즈가 트레이닝 셋이랑 똑같으면 배치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죠. 근데 뭐 거의 예외 없이 요즘에는 이제 이걸 쓰죠. 그래서 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해서도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거의 뭐 이건 거고요. 이제 앞에 두 개는 뭐 거의 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당연히 이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니 배치를 이용한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그러니까 이 양쪽을 적당히 취함으로써 양쪽에 거의 장점만 취하는 느낌이죠. 장점만. 그래서는 이제 스토캐스틱한 게 들어가면서 배치 사이즈가 작고 스토캐스틱한 게 들어가면서 로컬 미니멈에 빠지는 일이 주는 거죠. 이게 치고 나오는 거죠. 이게 막 흔들리면서. 그 다음에 계산이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그레디언트 스토캐스틱, 그러니까 샘플 하나만 쓰는 거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이죠. 거기에다가 GPU가 이렇게 한 수십 개 정도 묶어서 계산하는 미니 배치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좋거든요. 하나씩 하는 것보다 이렇게 묶어서 하게 되면 하나씩 10번 하는 것보다 10개 한 번씩 묶어서 하는 게 훨씬 빠르죠. 그런 점에서도 좋고요. 그래서 이 미니 배치를 이용한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제 요즘에 이런 단어도 이제 안 쓰죠. 왜냐하면 다 이거니까. 미니 배치를 이용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렇게 방법이 저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만들 때 굉장히 챌린지들이 많죠. 러닝 레이트는 얼마가 적당하냐 모르죠. 러닝 레이트가 크면 쭉쭉쭉 내려가는 것 같지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러닝 레이트가 작으면 조금씩 내려가겠죠. 진짜 오래 걸리겠죠. 이렇게 내려갈 텐데 러닝 레이트가 한 번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반대 방향 같아 이렇게 굉장히 발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컨버전스 방해하는 거죠. 로스 펑션이 실제로 가야 되는 주변에서 플럭추에이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작게 잡으면 좋냐? 뭐 황당하게 느릴 수 있는 거죠. 황당하게 느리다는 얘기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이게 안 되는 건지 러닝이 느린 건지 참 구별하기 힘들죠.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가 어떤 것들은 그레디언트가 계속 뭐 방향이 나오는데 어떤 건 대부분 0이다 가끔씩 나와요. 그러면 좀 뭔가 계속 나오는 부분 천천히 이동하지만 뭐 가끔씩 나오는 부분 좀 많이 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뭐 적당한 시간 안에 수렴을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러닝 레이트는 점점 좀 줄면 좀 줄 텐데, 그러니까 처음에 쭉쭉쭉 가다가 이제 그 나중에는 이제 좀 천천히 가서 쭉. 근데 그건 어떻게 스케줄링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원 이때 이제 배울 때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4층 이 정도까지는 뭐 그럭저럭 수렴을 했는데 그 이상 수렴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얘가 로컬 미니멈에 이제 갇혔다. 굉장히 많은 로컬 미니멈들이 있는데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다 보니 갇히는 문제, 로컬 미니멈에 갇혀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쭉쭉쭉 하다 여기 갇히는 거죠. 서브 옵티멀에 갇혀서 이렇게 안 된다라는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 관점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주 관점인 거죠. 그런 로컬 미니멈가 별로 없고 대부분 그런데 갇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로컬 미니머가 아니라 새들 포인트 때문이라는 거죠. 새들 포인트는 진짜 많다라는 거예요. 로컬 미니멈은 별로 없는데 새들 포인트가 진짜 많다는 거죠. 뭐 사실 이걸 본 사람은 없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로 이렇게 추측하는 건데요. 뭐 저는 뭐 당연히 이렇게 믿습니다만, 그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또 그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새들 포인트는 이제 안장점, 뭐 그 말 안장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이제 요 그림 같은 거죠. 새들 포인트.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는 최소, 한쪽 방향은 이렇게 최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주변에서 보면 평평한 거죠. 그레디언트가 0인 거죠.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랙티컬리 그 주변에서 0이니까. 그래서 이런 데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게 기존 방법이 수렴 안 했던 이유라고 요즘에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나옵니다. 자,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어떤 로컬 미니멈, 그 다음에 뭐 새들 포인트에 갇히게 되면 이제 그레디언트가 0이 된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탈출하는 방법이, 이 그레디언트 방향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그러다 0이 나오면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과거를 고려해서, 모멘텀이라고 하죠. 모멘텀. 과거를 고려해서 여기서 뭐 0이 나왔더라도 이쪽 방향, 어떤 평균적인 방향을 좀 더 가게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달성하냐 하면, 자, 요거를 이제 exponential moving average라고 하는데요. 이 이제 새로 나온 그레디언트 방향인 거죠. 이 방향에다가 과거 방향과 이렇게 합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오던 방향과 평균 낸 새 방향인 거고,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좀 이동하는 거죠.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데이터 이제 뭐 그냥 평균을 구하는 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균. 제가 어떤 샘플에서 나오는데 이제 뭐 x1, x2, x3 쭉쭉쭉 나와요. 근데 평균을 계속 구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 평균을 뭐 MT라고 하자면 이렇게 T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의 평균은 또 새 거 들어오면 구하면 되고. 이 방법은 이제 많은 이제 계속 이게 많이 누적되게 되면 이제 새로 추가되는 이제 분모도 굉장히 커지고 분자도 굉장히 커지고 이제 새로 추가되는 것들이 영향을 별로 못 주겠죠. 그리고 아주 오래전 것보다는 이제 새로 좀 들어온 것들의 평균이 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반영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이제 무빙 에버리지인 거죠. 이제 아까 그게 이제 에버리지였다면 무빙 에버리지는 과거 뭐 20개 보는 거죠. 요만큼 해서 요거 평균 구해 내보내고 새로운 거 들어오면 요만큼 평균 구해서 내보내고 새로운 거 들어오면 요만큼의 평균 구해서 내보내고. 이건 뭐 아까 거보다 괜찮죠. 이게 이제 뭔가 상황이 바뀌었을 때 평균 값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되면 평균 값이 바뀔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요만큼 평균값, 여기서는 요만큼 평균값.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과거 값을 이렇게 테이블로 계속 저장하고 있어야 되겠죠. 들어오면 새로운 거 들어오면 추가하고 과거 거 버리고 추가하고 과거 거 버리고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이것보다 좀 더 경제적이고 좋은 방법은 exponential moving average. 어떻게 하냐면 이제 새로운 게 들어오면 자 거기에다가는 1 빼기 알파를 곱하고 이전 yt 값에는 알파를 곱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이제 요게 들어오면 아까 구한 평균과 새로 들어온 거에 이렇게 웨이트를 줘서 구하는 거죠. yt 플러스 1은 새로 들어온 거에다가 아까 구한 이렇게 쓰는 거죠. yt 플러스 2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이게 왜 이제 exponential moving average라고 부르냐 하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 뭐 직관적으로 동작할 것 같으신가요? 자, yt가 이제 평균에 대응이 되는 거죠. yt 빼기 1은 뭐였죠? 1 빼기 알파 xt 빼기 1 알파 y t 빼기 2였겠죠? 자, 여기 다시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yt는 1 빼기 알파 자 xt 이건데 알파 xt 빼기 1 이렇게 되나요? 네. 하나 더 내려가 볼까요? 뭐 하나 더 내려가 보면 xt 알파 xt 빼기 1 알파 제곱 xt 빼기 2 그다음에 여기에 붙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평균 제가 구하려는 평균을 지금 거, 이전 거, 그 전 거 쭉 나가겠죠. 이게 이제 0으로 가겠죠. 알파는 보통 뭐 0.99 뭐 이런 숫자를 잡는데
쭉 나가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XT 빼기 과거 거에 대해서 웨이트를 주는데 그 웨이트가 익스포넨셜리 디케이 하는 거죠. 알파가 1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최근 거에다가 웨이트를 더 많이 줘서 최근 거에다가 더 많은 웨이트를 줘서 평균을 구하는 거죠. 이게 이제 논스테이셔널,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어느 정도 변한다면 이게 평균을 구하는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거는 이제 평균을 구할 그 이유가 없는 거죠. 뭐 상황이 바뀌었던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과거에다가 최근에다가 좀 웨이트를 줘야 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익스포넨셜한 웨이트를 줘서 그렇죠? 더하는 거죠. 그리고 요 1 빼기 알파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시면 저 1 알파 제곱 1 알파 제곱 알파 3수 이거 다 더하면 1 빼기 알파분의 1이죠. 그러니까 요 모든 개수들의 합이 1 빼기 알파분의 1이야. 요걸 곱한다는 거는 요게 이제 평균이라는 의미를 더 주죠. 그래서 exponential moving average는 최근 거에다 더 많은 웨이트를 주는 평균을 구하는 방법. 더군다나 이거는 버퍼 같은 것도 없죠. 그냥 요 YT만 기억하고 있다가 새로 들어오면 요 계산해 주어서 YT 업데이트하고 이식으로 하면 되니까 계산량도 적고 메모리도 필요하지 않고 의미상으로도 꽤 괜찮죠. 뭐 단점도 있습니다. 뭐 리니어 필터가 아니라든지 뭐 이런 단점들도 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만하죠. 자, 고수식입니다. 가만 보시면 자, 이게 새로운 게 들어오는데 어떡하죠? 아까 방향에다가 뭐 합이 1은 아닌데 뭐 그거는 이 뭐 그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방향에. 그렇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던 방향, 그 지금까지 뭐 과거, 지금까지 오던 방향을 최근 거에다가 내가 좀 더 웨이트를 더 주긴 하지만 그것들 다 고려한 평균된 방향으로 이동하겠다라는 거죠. 오실레이션이 확실히 줄겠죠. 그 다음에 좀 더 빨리 수렴합니다. 모멘텀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모멘텀이 없으면 이제 계속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하는데 이 모멘텀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이쪽 방향은 상쇄되고 더해주면서 이쪽으로 이제 가는 힘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쭉 가고 있죠. 모멘텀 이거는 이제 공을 언덕 밑으로 굴리는 거랑 비슷하다. 계속 가면서 그쪽으로 계속 빨라지고 뭔가 누적이 되겠죠. 옆으로 흔들리는 건 점점점 상쇄돼서 사라지겠죠. 그래서 자, 굉장히 좋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모멘텀. 그리고 요런 굉장히 협곡 같은 느낌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만 쓰게 되면 여기서 계속 오실레이션만 발생하겠죠. 왔다 갔다 그러겠죠. 그렇죠? 굉장히 커버처가 크면 오실레이션이 발생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다이버전트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하려면 뭐 러닝 레이트를 줄이면 또 수렴이 너무 느려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모멘텀이 있으면 이것들은 계속 옆으로 상쇄돼 가면서 이쪽 동작을 이제 누적되겠죠. 그래서 모멘텀을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또 뭐 본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것도 사실 좀 간접적인 증거에 의한 거겠지만.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이제 거의 근처에 다 왔는데 이제 멈춰야 되는데 계속 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계속 올라가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천상갑인가요? 참 멋지게 생겼네요. 그래서 뭔가 좀 굴러가는데 공이 좀 스마트한 공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이제 동기를 갖는 거죠. 그래서 아까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서 그레디언트가 아니라 그쪽 방향으로 간 여기에 그레디언트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쪽 방향으로 좀 더 갔을 때 어떻게 될지 그걸 보고서 잘 왔다 싶으면 그쪽으로 더 가는 힘을 받는 거고 여기는 아니다 싶으면 좀 멈춤을 받는 거죠.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앞으로 갈 곳의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요게 그레디언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쪽 추세는 여기에 갈 텐데 여기에 그레디언트를 보고서 속도를 좀 줄이자라든지 뭐 그런 걸 하는 컨셉도 이제 제안이 됐죠. 다음 포지션의 파라미터를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러닝 레이트를 이걸 좀 어떻게 갈지 내가 뭐 계속 그 그레디언트가 많이 발생하는 거라면 이제 조금씩 가도 되겠죠. 근데 그레디언트가 좀 적게 발생하는 파라미터라면 이제 한 번에 좀 많이 가줘야 되고 이런 것들 어떻게 통제할 건지 그래서 이제 방법이 나왔고 요즘엔 거의 뭐 이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에타 각 파라미터별로 뭐 i번째 파라미터 그레디언트 나오는데 요 방향성을 어떻게 방이 러닝 레이트를 요걸 어떻게 어댑티브하게 바꿀 것인지 요거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그레디언트도 이렇게 있고 그냥 여기다가 에타 곱해서 더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파라미터를 쓰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죠. 그게 각 파라미터별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그레디언트가 얼만큼 왔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레디언트의 지금까지 누적을 봐서 지금까지 많이 왔네. 그러면 이제 분모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 뭐 여러 개 파라미터가 여러 개가 있으면 이쪽은 그레디언트가 굉장히 계속 많이 발생한 거죠. 지금까지 쭉 누적해 봤더니 이게 커지는 거죠. 이 얘기는 이제 그레디언트 좀 적게 발생했고 그레디언트 중간이고 그러면 이쪽은 분모가 커져서 요 러닝 레이트 텀이 작아지는 거고 얘는 요 분모가 여전히 작으니까 좀 커지는 거고 얘는 뭐 중간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러닝 레이트가 지금까지의 그레디언트 값이 나온 양을 보고서 이거는 뭐 제곱의 합인 거죠. 그걸 보고서 지금까지 많이 나왔으면 좀 적게 가라. 그래서 이제 러닝 레이트를 조절하는 컨셉이 나왔죠. 이것도 이제 딱 봐도 문제가 있는 게 이게 뭐 커지면 이제 그만 가도 되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까지 뭐 계속 더 가야 되는데 그냥 어느 시점이 되면 그냥 분모가 너무 커져서 0이 돼서 그만 가게 된다든지. 그렇죠? 이제 요게 러닝 레이트를 내가 하나하나 조절해야 되는 어느 좀 버든을 줄인 건 확실한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분모인 거죠. 분모가 계속 어큐뮬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계속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러닝 레이트는 계속 줄고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문제 소지가 있어서 나온 방법이 이게 이제 가만 보시면 요거의 무빙 에버리지인 거죠.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보시면 이거를 더하는데 과거 값에다가 웨이트 줘서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레디언트의 누적 합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거를 기준으로 좀 최근 거에다가 웨이트를 준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그레디언트의 평균인 거죠. 말하자면 대략 얘가 이제 방향 벡터 비슷한 느낌으로 나오도록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너무 작아지면 입실론 때문에 0이 되겠지만 이제 좀 큰 범위에서 방향 벡터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너무 그레디언트가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쭉쭉 가주고 그리고 그레디언트가 큰 애들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커지니까 그것도 이제 조절돼서 노멀라이즈 돼서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크다고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적게 가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그 방향으로만 조금씩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컨셉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추가된 이 방법이 나오는데 이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추가된 그러니까 이걸 주로 쓰죠. 자 보시면 얘는 뭐죠? 그레디언트의 익스포넨셜 무빙 에어로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갈지를 과거까지 고려해서 모멘텀을 고려해서 방향을 잡는 거죠. 그다음에 얘는 뭐죠? 그레디언트 제곱의 무빙 에버리지인 거죠. 그레디언트 크기의 무빙 에버리지인 거죠. 그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평균적인 방향이 되는 거죠. 모멘텀을 고려한 방향이 되는 거고 얘는 대략 크기의 평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멘텀적인 요소랑 그다음에 그 노멀라이즈 요소를 둘 다 합친 요 버전이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요거는 결정해 줘야죠. 메탄 결정해 줘야 되는데 같은 상수로 처음부터 끝까지 쓸 수 있는 상황이 좀 안정적으로 쓸 수 있고요. 그래도 뭐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이 에타를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감소시키는 스킵을 넣기도 하죠. 뭐 둘 다 괜찮습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 경험적으로 얘가 뭐 10-3승, 4승 이 정도가 제가 본 상황에서는 가장 처음에 시도할 만한 숫자인데요. 물론 뭐 상황 따라서 다른 숫자 써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기본 규칙은 진동을 하는 것 같으면 좀 더 줄여주고 수렴이 너무 느린 것 같으면 좀 키워주고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재생이 안 되네요. 이게 이제 공이 굴러가는 건데요. 잠시만 이렇게 되면 한번 홈페이지 찾아가 볼까요? 자, 빨간색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죠. 자, 새들 포인트에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그레디언트가 제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새들 포인트에 갇혀버렸죠. 자, 모멘텀이 들어가게 되면 저기서 진동을 하고 있다가 그 어느 정도 상쇄되면서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쫙 내려가죠, 모멘텀. 나머지 방법들 어떤 이제 뭐 상황마다 항상 뭐 어느 방법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이제 업데이트된 방법들 같은 경우는 빨리 저런 새들 포인트에서 벗어나 가지고 가속까지 받아서 쭉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가 기본이지만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모멘텀적 요소도 있고 그 러닝 레이트를 조절해주는 요소도 있습니다. 빠른 수렴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뭐 요 정도 보시면 이제 그 파라미터는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요즘에는 뭐 이거 가장 많이 쓰죠. 뭐 다른 것도 써보셔도 됩니다. 이거 많이 쓰고 러닝 레이트 좀 잘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 에타 값이 시간에 따라서 이포크에 따라서 어떻게 감소할지 그거 스케줄링 해주시고 그 정도 해주시면 뭐 큰 문제 없이 수렴시킬 수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특별히 손댈 부분이 없고요. 워낙 라이브러리가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요. 자, 그래서 뭐 미니 배치 써가지고 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쓰는 거는 표준적인 방법이다. 그다음에 요즘에 옵티마이저도 꽤 잘 돼 있어서 뭐 파라미터 적당한 거 넣으셔가지고 쓰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 이제 신경 써주시면 되죠.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로스 펑션을 쓸 것인가, 어떤 아키텍처를 쓰실 것인가 이런 데 좀 집중해 주시면 되고 얘네들은 좀 이제는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